한국 사는 로빈. 1506년 연산군의 폭정에 반발한 훈구 세력은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패위하고 중종을 옹립했습니다. 그러나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자 중종은 이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광조를 비롯한 유능한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조광조는 김굉필의 제자로 스승의 사후, 살인파의 영수로 추대되어 개혁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국왕이 도덕적 수양을 통해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도학 정치의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3사의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연을 강화했으며 유교 윤리의 확산을 위해 소학을 보급하고 도교식 제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폐지했습니다. 특히 조광조는 기존의 과거 제도가 인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현량과는 전국 각지에서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했습니다. 나아가 조광조는 중종 반정 과정에서 공로가 과장되었다고 판단된 인물들의 공훈을 취소하자는 위훈 삭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은 기존 기득권인 훈구 세력을 위협하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주초이왕 등의 모함으로 중종의 의심을 자극했고 이를 계기로 1519년 기묘사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이 대거 축출되었으며 조광조는 유배지에서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중종이 사망한 뒤 인종과 명종이 차례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외척 세력 간의 권력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배경에는 중종의 두 계비가 있었습니다. 인종의 생모인 장경왕후와 명종의 생모인 문정왕후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에 따라 장경왕후의 친정인 대윤과 문정왕후의 친정인 소윤은 세자 책봉과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후 인종이 재위 1년도 채 되지 않아 승하하고 12세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 정치 권력의 중심은 급격히 소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545년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아 대윤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원영은 자신의 첩인 정난정을 내세워 문정왕후에게 대윤 세력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발하게 했고 이를 구실로 윤임을 비롯한 대윤의 핵심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이때 대윤과 정치적 학문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살림 세력 역시 탄압을 받아 중앙 정계에서 대거 축출되었습니다. 결국 을사사화를 계기로 문정왕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이 전국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은 무오, 갑자, 기묘, 을사 4차례 사화를 거치며 중앙 정계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 살림은 지방으로 물러나 서원을 세워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했으며 향약을 보급해 향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향촌 사회에 구축한 탄탄한 학문적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살림은 다시 중앙 정계에 진출했고 선조 때에 이르러 전국을 주도하는 핵심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이었던 훈구 세력은 점차 도태되어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로빈의 초합죽 조선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